중력에 대해서 한 일은 들어올린 일이고요. 손을 놓고 떨어졌다, 낙하한 것은 중력이 한 일이라고 합니다. 역시 중력과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물체의 무게 곱하기 낙하한 높이. 여기 무게는 질량으로 표시되면 반드시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서 무게로 바꿔주시면 돼요. 만약에 물체 무게가 5N이야. 그러면 9.8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도 돼. 이미 얘는 어떠한 질량 9.8 곱하기 한 값이 5N이라고 나온 거니까 더 계산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들어올린 중력에 관계된 일은요. 낙하하거나 들어올린 경우는 자, 무게 곱하기 이동거리였는데요. 내가 얘를 수평면에서 잡아 당기거나 끌거나 이런 경우 있거든. 자, 10kg짜리야. 요것의 무게를 계산해 보니까 98N이라고 내가 계산이 되죠? 이거 같은 말이에요. 얘를 갖다 내가 끌어당기면 중요한 건 뭐냐면 얘 무게도 중요하지만 끌어당길 때 물체의 무게와 마찰면 사이에 마찰력이 생기거든? 즉, 도윤이 몇 킬로? 몇 킬로그램이야? 모르겠어? 한 35? 40? 40 안 되지. 쟤 40kg라고 치자. 40kg의 무게는 얼마야? 암산이 안 돼? 390이야? 뉴턴? 그냥 10이라고 하자. 그럼 400? 392가 맞는 것 같아. 내가 도윤이를 들어 올릴 때 지구상이라면 요만큼의 힘은 적어도 들어야 쟤를 들겠지? 얘보다 더 큰 힘을 들어야 쟤를 든단 말이야. 근데 내가 쟤를 질질 끌고 가. 그럼 드는 것보다 좀 쉽지 않겠니? 우리가 대부분 물체를 질질 끄는 이유는 힘들 때 질질 끌잖아. 책가방 무겁고 그럴 땐 질질 끌고 가잖아. 실내화 가방 질질 끌고 다니다가 끝에 어떻게 돼? 실내화 가방 맨날 질질 끌고 다니다 여기 막 해지잖아. 왜 그래? 힘들어서 질질 끌었대. 여기 안에 막 물통 집어넣고 이것저것 들어가면 이제 더 끌게 되잖아. 그지? 가방도 보면 밑에가 나중에 해지잖아. 바닥에 닿아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세핑이네 1학년이라. 오래된 가방이 여기가 해진단 말이야. 질질 끌리고 바닥에 맞닿고. 민재야, 정신 차리자. 그래서 물체가 10kg짜리라도 마찰력은 요것과 관계된 일이 아니라 끌 때 드는 힘 그리고 이동거리. 여기서 이동거리는 옆으로 끌었으니까 옆으로 있어야 돼. 이렇게 들어올린 거는 마찰력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자, 물체를 끌거나 밀었을 때는 마찰력 그리고 마찰력의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찰력이 100N이야. 더 많이 들었네. 자, 70N이야. 그리고 옆으로 내가 5m 이동했다. 이때 한 일의 양을 구해라. 이거 다 필요 없이 그냥 350줄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 마찰력은 어떻게 표시되냐면 자, 나무 토막을 끄는데 용수철 저울의 눈금에 얼마 뉴턴을 유지하면서 끌었다? 라고 하면 이 X값이 마찰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찰력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내가 사람이 1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나 과학에서 1은 두 개의 관계가 정확하게 딱 떨어졌을 때 1이라고 얘기를 한다. 헛일인지 진짜 일인지를 구분한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힘이 없는데 운동하는 경우가 있어. 마찰력이 없는, 무중력, 마찰력이 없는 공간, 우주 공간의 천체들이 그렇고요. 마찰력이 없는 상태에서 미끄러져서 그냥 가는 경우, 요거는 정지한 물체로 같이 봐요. 과학에서는 얘가 갖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야. 마찰력이 있으면 바로 정지니까. 바로 정지되는 거거든. 마찰력이 없어서 정지할 힘이 없어서 원래 상태를 유지했던 거거든.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얘가 조금만한 공기가 있으면 바로 멈춰버리기 때문에 얘는 1이 아니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 1이 아니라고 본다. 효과가 없거든. 학원을 계속 다녔는데 점수가 안 나와. 공부를 했어? 앉아 있어서 그냥 공부 안 한 거잖아. 과학에서는 정확하게 안 했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응? 벽을 밀었으나 벽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요거하고 요거 내가 힘껏 밀었을 때하고 효과가 똑같거든. 둘 다 꽝인 거야. 과학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냥 그거는 아니야. 냉정하게 커트를 딱 해버려요. 그래서 자, 우리 힘이 0이거나 이동거리가 0이거나 얘네가 서로 상관없는 방향. 무슨 방향? 수직인 경우. 이 경우는 1이 0이다. 그래서 물체를 들어 올렸다. 중력에 대해서 이랬다. 들고 세 걸음 갔다. 든 채 세 걸음 갔다. 이거는 힘의 방향은 중력인데 이동 방향은 수평 방향이지 서로 직교한 방향은 힘과 운동 방향이 전혀 상관없는 방향이다. 끌었으면 옆으로 이동해야 되고 들었으면 위아래로 이동 거리가 해야 되는데 내가 든 힘의 방향은 이쪽인데 옆으로 갔다? 두 개가 전혀 상관이 없어. 여기서 떨어뜨리나 옆으로 가서 떨어뜨리나 떨어뜨릴 때 받는 타격감은 얘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증가한 에너지가 제로란 말이야. 더 이득 본 게 없기 때문에 얘는 헛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들고 걸었다. 든 채 가만히 있었다. 든 채 가만히 있었던 건 이동거리도 없는 거지. 들어 올린 건 1이지만 든 채 가만히 있었다? 이건 1이 아니다. 몇 개를 들어 올렸다. 1 했어. 들고 몇 초 동안 버텨야 되지? 우리 역도 선수들 몇 초 버텨야 되지? 2초? 1초? 한 3초는 버텨야 되지 않을까? 그 시간은 1이 아닌 거야. 과학에서는 1이 아닌 거야. 왜냐면 들고 버틴 3초는 엄청 무거운 시간이긴 하겠지만 들어 올렸을 때 첫 번째 1, 2, 3 3초 후에 얘가 갖게 되는 에너지 전과 후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시간 뭐 어쩔 거야. 효과는 똑같거든. 떨어뜨렸을 때 쿵 하는 건 똑같거든. 과학에서 이인지 아닌지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정확하게 따집니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는 무엇이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거든. 자, 과학에서 에너지란 일할 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지면에 있는 돌을 내가 들어 올려서 뭘 할 거냐면 바닥에다가 말뚝을 박을 거야. 울타리 같은 거 만들 때 바닥에 박아서 쓰잖아. 텐트 같은 거 지을 때 모처럼 생긴 거 고리 해갖고 박잖아. 이거 말뚝 못같이 생긴 거. 그래서 내가 얘를 들어 올렸어? 이 돌멩이가 항상 위에 있진 않겠지? 바닥에 있는 거 들어 올렸어? 들어 올린 일은 중력에 대해서 일한 거야. 그리고 얘는 높이에 대한 에너지를 갖게 되거든. 그래서 얘가 바닥에 쿵 떨어지면서 말뚝을 박을 거야.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말뚝을 받는 1로 전환되는 거야. 그리고 바닥에 있는 돌을 내가 들어 올렸어? 그럼 내가 이 물체에 1을 해줬잖아. 1을 해주면 에너지는 증가하고 쿵 떨어지면서 부딪히잖아. 그러면 얘는 바닥에 쿵 마찰로 말뚝을 박은 일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다시 처음과 같은 에너지가 제로인 상태로 되거든요. 일을 하면 에너지 증가, 일을 다른 물체에 해주면 에너지는 감소. 에너지는 일을 통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에너지 중에 1과 관련된 에너지, 자, 1은 아까 뭘로 구한다 했지? 해준 일의 양 어떻게 구한다 했지, 도윤아? 5 곱하기 뭐? 이 정도는 알아주자. 계속 설명했는데. 5 곱하기 뭐? 그치. 여기 에너지에서 힘하고 관련된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어. 한자로 힘 역자가 있잖아. 그치? 역. 맞지? 맞나요? 나보다 한자 더 잘할 텐데. 힘 역자. 역이라고 읽고 역자라고도 읽잖아. 뒤로 오면 무슨 역?
중력이라고 있고 앞에 오면 역으로 있잖아. 그치? 자, 힘을 갖는 에너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요. 이 힘을 갖는 애들은 숫자로 표시할 수 있어요. 아, 깜짝이야. 왜 이렇게 늦었어? 저 놀러 갔다 왔어요. 좋겠다. 어디 갔다 왔어? 강원도요. 좋겠다. 오늘 왔어? 어제 왔어? 오늘 왔어? 쉬고 왔어요. 감사한 일이네. 자, 힘을 갖는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데, 자, 이 역학적 에너지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이 힘이 중력에 대한 힘을 갖고 있으면, 중력에 대해서 높이를 갖고 있으면 위치를 갖는다라고 해서 위치 에너지라고 해. 중력에 대해서 힘을 갖는다. 그리고 무게에 대한 에너지를 갖고 있고 높이를 갖는다. 높이에 대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무게하고 높이로 계산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중력과 관계없이 물체가 수평 방향에서 갖는 에너지의 종류는 마찰력으로 계산 안 하고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물체를 툭 치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봐요. 자, 물체가 툭 떨어져. 그러면 얘가 떨어질 때 중력의 범위에서 갖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 자, 얘가 떼굴떼굴 굴러와서 물체를 퉁 쳐. 그러면 얘는 떼굴떼굴 굴러오는 빠르기를 갖고 있어서 운동 에너지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는 중력과 수직 방향, 수평 방향 완전 분리를 해서 얘는 오로지 질량만 갖고 계산해요. 여기에 중력 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중력 값 계산된 거는 위치 에너지가 이미 계산했거든. 얘가 계산했어. 그래서 얘는 빼버려. 분야가 다른 거야. 수학 선생님은 수학만 가리키고 과학 선생님은 과학만 가리키고 가끔 얘네가 섞이기는 해. 얘네도 가끔 같이 존재하기는 해. 그러나 물체가 높이를 갖고 있고 질량을 갖고 있다? 높이를 갖고 있으면 위치 에너지. 중력 값이 계산된 것을 위치 에너지로 계산을 하고요. 중력값 없이 오로지 운동 상태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걸 운동 에너지라고 그래.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 자, 실험 값이 있죠? 실험 값을 통해서 만들어내진 공식. 자, 공식 뭐지? 킬로그램 곱하기 속력. 그렇지, 속력의 제곱. 자, 요거 실험치죠? 실험 숫자야. 속력을 2배로 올렸더니 에너지가 4배로 증가해. 그래서 속력의 제곱 비례한다 해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 속력의 제곱 이렇게 구한다. 자, 역학적 에너지는 그래서 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두 가지로 보고 자, 얘도 역시 1로 전환되기도 하고 1을 통해서 얻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kg짜리를 내가 10m 들어 올렸어. 해준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 물체, 무게. 그리고 들어올린 높이. 계산하면 해준 일의 양은 980줄. 그랬을 때 얘가 갖게 되는 에너지는 기준면에 대해서 높이를 갖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9.8, 질량. 공식이 똑같네. 그리고 높이. 에너지는 1을 통해서 얻어지고 1을 통해서 소모가 되기 때문에 같은 단위, 같은 공식을 통해서 얻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얘기를 했지, 세계에서 부자인 사람은 얘가 통장에 얼마 많이 있는지 돈 갖고 샌다고. 몇 조 원, 뭐 가장 큰 단위가 뭐야, 돈에서? 경? 경 말고 또 뭐 있던데? 해? 하여간 있어. 돈에서. 우리 부자 할 때 몇 조 원, 몇 조 뭐 이렇게 따지지? 그치? 그렇듯이 얘네가 에너지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에너지 구하는 1의 공식을 이용해서 얘의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들어올릴 때 해준 일의 양은 물체 무게만큼 들어올린 높이가 있어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얘가 갖게 되는 에너지도 물체 무게, 들어올린 높이, 기준면에 대한 높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아까 980줄이었잖아.
980줄에 1을 통해서 갖게 되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라고 있어. 바닥에 떨어지면서 얘가 해줄 수 있는 일의 양은 몇이야? 980줄이야. 단 공기 마찰로 소모되는 양이 없다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바닥에 말뚝 박을 거야. 이 말뚝하고 바닥하고 작용하는 마찰력이 예를 들어서 490뉴턴이다. 그럼 얘는 몇 미터 박히겠니? 라고 질문한다면 얘가 고스란히 이걸로 전환이 될 거니까 2미터 박히겠다. 이렇게 보면 돼. 응? 얘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1로 전환되는 관계이죠. 응? 에어컨? 알았어. 앞에 거 꺼진 거야? 뒤에 거 꺼진 거야? 뭐 이런 깔끔한 시스템이 다 있나?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해줄게요. 여기 커다란 2kg짜리 추가 있어. 높이가 얼마냐면 0.5m야. 자, 2kg짜리 0.5m에서 얘를 쿵 박았더니 얘가 몇 미터 박혔냐면 0.1m 박혔어. 자, 그러면 여기 이 나무 토막과 바닥면의 마찰력은 얼마니? 라고 질문을 한다면 얘가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 위치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가 바닥면의 마찰력 깊이 0.1m 만큼 바뀌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원래 갖고 있던 거 9.8 곱하기 0.5m 만큼의 위치 에너지잖아. 얘가 F 곱하기 0.1m 바뀔 거야. 이 F 값 얼마야? 얘하고 계산하면 1이지. F 값 얼마야? 98이야? 그치? 마찰력 98 곱하기 0.1, 97, 100. 됐네. 이렇게 하면 돼. 민재야, 이 F값 얼마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어떡해. 민재씨, 이 F값. 너 내일 나오고 싶냐? 계산해봐, F값 얼마야? 민재 책 있어? 앞에 앉아야겠어? 민재야? 얘 값이 같으려면 F값이 얼마야? 0.1 곱하기 F가 9.8이래. F 얼마? 98. 98. 12, 98. 자, 요게 위치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는 또 어떻게 전환이 되냐면, 자, 쇠구슬의 속력을 만들기 위해서 빗면 위에서 떨어뜨릴 거야. 그래서 얘가 떼굴 굴러오면서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속력으로 굴러가겠지. 그러면서 여기다가 책을 쌓아놔요. 그리고 책 사이에 자를 끼워놔. 얘가 떼굴 굴러오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길 거야. 그러면서 여기는 책과 자 사이의 마찰력에 대한 얘를 밀어내는 일로 전환을 할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kg짜리 애가 떼굴 굴러와서 속력이 2m/s의 속력이었어. 자, 그랬을 때 얘가 밀려나간 거리가 1m라고 했을 때 이 마찰력은 얼마니? 라고 질문한다면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지 얘가 F값 구하는 게 문제지 1m 밀려나갔다면 이 F값이 몇 뉴턴이겠니? 4.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근데 내가 이거를 속력을 4m/s로 올려준다면 F값, S값 뭐가 바뀌어? F값이 바뀌어? S값이 바뀌지 얘네 두 개 사이는 변함이 없어.
얘만 바뀌어. 몇 미터 밀려나가? 4m. 4미터. 그래서 속력을 2배로 해줬더니 이동 거리가 2배의 제곱만큼 증가하네. 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140페이지 갈게요. 20분에 쉬고 두 번째 시간에 수업 마저 하고 그리고 하면 돼요. 응? 시험이 50점으로 맞춰주시고. 무슨 소리야? 힌트를 그 대신 많이 줬어. 반 이상이 남긴 해, 사실은. 자, 아까 내가 역학 관련된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댔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자, 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따져볼 거야. 높은 곳이야. 가장 높은 곳이야. 기준면에 대해서. 기준면은 과학에서 땅바닥 이거를 조금 고급스럽게 기준면 이렇게 표현한다 했지. 자, 물체가 여기 높은 곳에 있어요. 2kg짜리 높이가 10m 지점이다. 최고 높은 지점을 A라고 했을 때, 자,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말하는데 둘 다 힘에 관련된 에너지로 이 최고 지점에서 얘가 갖게 되는 에너지는 뭐냐면 아까 시작점에서 속력은 얼마라고 했어? 0이라고 했지? 그래서 자, 위치, 운동, A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면 0이야. 속력이 없는데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있어? 그치? 그리고 최고 지점 A 지점에서 얘가 갖게 되는 역학적 에너지 값은 위치 에너지 값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자, A 지점의 위치 에너지를 구해라. 9.8 2 곱하기 높이 몇 줄? 196줄. 자,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자, 이 두 개가 합쳐질 때도 있겠죠? 근데 최고 지점에는 운동 에너지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것의 역학적 에너지는 최고 지점의 위치 에너지하고 같습니다. 자, 다시. 자, 롤러코스터 A, B, C. 최고 지점의 A 지점의 위치 에너지는 무엇과 같냐면 역학적 에너지와 같다. 응? 근데 얘가 최고 지점이 아닌 C 지점이야. 이때는 어떠냐면 위치, 높이도 갖고 있고 떨어지면서 갖게 되는 속력도 있거든. 운동 에너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 응? 자, 그러니까 낙하하면서 중력을 받아서 계속 가속도 돼서 속력이 증가할 거야. 즉 최고 지점에서는 없던 운동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생긴단 말이지. 그랬을 때 기준면 뭐 B, C, D 이 바닥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에너지를 따져보잖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위치 에너지 바닥이니까 9.8 이게 무게잖아. 높이가 0m야. 그럼 값이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0줄이야. 대신 뭐가 생기냐면 바닥에 닿을 때 운동 에너지가 생겨. 운동 에너지가 얼마만큼 생기냐면 얘가 원래 갖고 있던 만큼 생겨. 그럼 갖고 있던 만큼이라고 하면 196줄인데 얘가 공식 넣어봐. 2kg짜리가 얼마만큼의 속력만큼 갖겠지. 계산하면 얼마야? 13. 즉 13. 14야. 자, 즉 뭐냐면 처음에 없던 운동 에너지는 바닥에 닿을 때 위치 에너지가 모두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바닥의 속력이 커지잖아. 여기서 근원이 뭐냐면 여기서 얘가 받는단 말이지. 모래시계가 있어. 여기 모래가 가득 있었는데 모래가 사라지잖아. 어디로 갔어?
밑으로 왔잖아. 어디서 왔어? 위로 왔잖아. 마찬가지야. 위에 있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 쌓이듯이 위치 에너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 에너지로 쌓이는 거야.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 값은 원래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 값이자 얘가 갖고 있던 역학적 에너지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196줄이다. 바닥에 닿을 때 갖게 되는 에너지는 바닥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최대. 이것은 즉 역학적 에너지 196줄과 똑같다. 자, 그러면 여기 B 지점이 예를 들어서 7.5m 지점이다. 자, 그러면 이때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따지잖아? 자, 위치 에너지 얼마냐면 얼마지? 맞아. 147줄인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니? 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는 속력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속력 없이도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위에 있던 거 아래로 했잖아. 그치? 떨어진 만큼 아래에 쌓인 거잖아.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똑같아. 즉, 속력 없이도 운동 에너지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즉, 속력 없이도 이때 속력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속력 값을.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와 같아. 그래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 구해볼게요. 9.8 곱하기 2kg짜리가 몇 미터 떨어졌어? 2.5m 떨어졌잖아. 그치? 낙하한 거리. 그러면 이게 운동 에너지래. 2분의 1 질량 속력의 제곱하고 똑같대. 위에 있는 게 아래로 떨어져서 위에 떨어진 양을 통해서 아래 것을 구하듯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통해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얼마야? 바로 7m/s 구해지지. 그치? 자, 어쨌거나 여기에 7m/s, 그러면 7m/s 속력 구했네? 그러면 이제 에너지양 계산해볼까? 2분의 1 질량 7의 제곱. 에너지 몇 줄이야? 49줄. 봐봐.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190, 운동 에너지 0 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196줄이었어. 자, 위치 에너지 7.5m에 아직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하고 감소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이걸 찾아냈잖아. 더하니까 얼마 나와? 196줄. 역학적 에너지 똑같다. 공기와 마찰로 소모되는 에너지가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얘네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5m 지점을 볼까? 5m 지점. 5m 지점은 어떠냐면 9.8 질량